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우빈입니다. 수험 한국사의 바른기준 선우빈. 자, 저는 오늘 2024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바른길, 빠른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단 방문각 공무원 학원에서 20년 넘게 강의를 해왔고요. EBS 공무원 강의를 연장 10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했고요. 그 합격생들이 저에게 준 닉네임이 있습니다. 바로 국사 대모 선우빈입니다. 어쨌든 30년 가까이 객관식 공무원 시험의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왔고요. 최근 들어 2022년부터 공무원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다시 한번 저도 아주 완전한 개선을 좀 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공무원 한국사 전문가로서 여러분에게 좀 더 쉽고 정확하게 그러면서 한국사를 만점 받게 해드리는 저의 노하우는 바로 CSI라고 합니다. 자, 일단 C를 말씀드릴게요. C는 일단 컴팩트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30년 가까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교재가 완벽합니다. 근데 우리가 2022년 제도가 바뀌면서 제가 사실 EBS 교재로 10년간 넘게 썼던 아주 두꺼운 선호학사 기본서가 있었어요. 1000권이 넘는 이 기본서를 2022년에 가감하게 제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한국사만 들이다 파는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중요한 내용만 압축된 고퀄의 교재, 바로 간추린 선호학사라는 교재를 기본서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스피드하게, 즉 우리 역사가 5천 역사예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한국사가 너무 외울 게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5천 역사죠. 너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서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객관식 20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5천년 우리 역사 시험에 나올 것들을 아주 빠르게, 여러분 스피드하게, 이건 결국 뭐예요? 반복 해독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목표로 그 다음에 임팩트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수업을 한 번 들으면 그대로 떠오르는, 그래서 그대로 객관 시험의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의를 들은 순간 문제를 풀 수 있고, 여러분이 한국사가 여러분의 합격의 발목을 잡는 그런 나쁜 과목이 되지 않게 해드리려고 제가 바로 작년부터 한국사의 CSI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요 기본서, 여기에 간추린 선호학사 요 300페이지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료가, 우리 역사가 사료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사료 450개가 있는데 이 450개 다 볼 필요 없어요. 그 중에 100개만 정확히 알아도 시험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다시 압축한 한국사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연결고리는 정말 저희 여러분 제자가 지어준 제목입니다. 이건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합격의 연결고리. 그래서 다시 한번 300페이지의 한국사를 60페이지로 압축한 한국사 연결고리 교재. 그래서 바로 이 교재의 완성도가 여러분 굉장히 높은 선생이고요. 자, 그리고 기출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갖고 여러분이 내년에 합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합격의 바른 길, 빠른 길로 제가 어떤 주제를 갖고 왔냐면요. 최근 한국사 기출 특징. 여러분 2024년을 준비하신 분들은 한국사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한국사는 이제는 진짜 공부 방식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분 20년 넘게 한국사를 강의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2022년 제도가 바뀌면서 1000페이지의 기본서를 과감하게 버릴 때 제 스스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한 1년 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2024년에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또 2024년은 작년보다 더 컴팩트한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국사 기출 특징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국가직, 지방직, 지금 여러분은 2번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국가직 2018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때 굉장히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9급, 7급, 과거에 7급에도 한국사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9급, 7급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던 게 2018년 국가직 9급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난도 조절을 다시 했어요. 아주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뭐 아니면 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70점 맞고 여러분 학생분들이 합격하셨습니다. 높은 직렬에서. 근데 2019년에는 100점 맞고도 떨어지셨어요. 왜? 한국사 갖고만 되는 시험이 아니죠. 5과목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렇게
난도 조절을 실패했던 두 번의 시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색깔을 바꿔드린 이유는 2022년 다들 아시지만 시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국어, 영어, 국사가 원점수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야말로 수학하고 과학하고도 교육행정기 시험 볼 수 있었고 수학하고 과학하고도 세무직 볼 수 있었고 그런 시험이었었잖아요. 그러다가 2022년에 바뀌면서 이제 뭐다 전공이 당락을 결정하지 국어, 영어, 국사 이 공통 필수 과목은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커리큘럼을 대폭 바꿨고요. 결국 그 예측이 맞았습니다. 작년에 한국사 너무 쉽게 나왔고 올해는 요거보다는 조금 올라갔지만 아까 여러분 결과 이미 아시지만 국까지 조금 높은 직렬은 한국사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100점 나오셨고요. 뭐 실수해서 95점 또는 90점 어쨌든 기본적으로 90점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직 보면 지방직도 국가직과 거의 여러분 같은 여러분 이걸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2018년 국가직 시험 보고 이어서 지방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직 한번 크게 치니까 자 지방직은 요거보다 난도 조절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좀 까다로웠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훅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거의 여러 비슷하다가 자 작년이죠. 제도가 바뀐 작년에 국가직 시험이 너무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달 시험이 쉽자 6월달 지방직 시험은 난도 조절 성공해서 조금 그래도 자 4월달 국가직보다는 조금 어렵게 냈어요. 근데 올해 너무 여러분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올해 지방직은 너무 쉬웠습니다. 저 검정고시 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국사 공부를 왜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박스 안에 이미 아시죠? 이 신문이 무엇일까요? 서재필이 만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한글판, 영문판. 자 1번 땡땡신문, 2번 동리신문. 답은 뭘까요? 네, 동리신문입니다. 이런 시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난도 하하하의 시험이 한 5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줬어요. 그래서 너무 쉬웠고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국사를 20문제를 5분 안에 푸셨다고 하고요. 지금 걱정인 게 뭐냐면 너무 쉬워서 작은 실수 하나가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은 뭐냐면 시험이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다시 시험 문제는 다시 올라가겠죠. 올해만큼 쉽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2018년 같이는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걸 해드린 이유는 내년 시험도 올해와 여러분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올해처럼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니까 너무 쫄지 말자. 그리고 과거처럼 이렇게 2021년 국어, 영어, 국사가 원점 썼을 때처럼 국어, 영어, 국사를 공부하는 시대는 아니다. 지금은 전공이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공에 더 많은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결국 면접까지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한국사는 난이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2022년 거와 2023년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국가직, 지방직, 여러분 국가직도 시험 보고 지방직도 시험을 보시는데 자, 국가직 일단 한국사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전 범위에서 골고루 나오는데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근현대사가 7문제 그리고 전근대사가 13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직 시험도 똑같이 여러분 7문제, 13문제였어요. 이거는 짠 게 아니라 대강 그 정도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근현대사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근현대사 여러분 이렇게 쉽게 독립신문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보세요. 자, 이걸 단원별로 정리해 보니까 여러분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여러분 지금 쓰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태도가 좋으시네요.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어 하시고요. 여러분 또 이것도 또 올라가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편하게 보세요. 연필한테 공부시키지 마시고. 자,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여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보니 작년에 국가직은 정치사가 13문제 그리고 사회사가 빵 그리고 경제가 1문제 문화가 5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지방직 보니까 지방직은 2022년이에요. 자,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뭐 구석기 여러분 공부 시작할 때 막 책상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구석기부터 열심히 돌깨잖아요. 근데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16문제가 정치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사 1문제, 경제사 1문제, 문화사 2문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처음 시작한 여러분들 어디부터 어느 파트부터 공부해야 된다?
예, 정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마무리. 내일 시험이 마무리예요. 내일 시험이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일주일 전에 뭘 마무리하셔야 될까요? 예, 당연히 정치죠. 정치사에서 시작하고 정치사에서 마무리하시면 기본적으로 70점 이상을 쉽게 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올해 거 볼까요? 자, 올해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또 이게 마치 짠 것처럼 일단 전근대사 12문제 그리고 근현대사 8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현대사 여러분 작년에 7문제 올해는 8문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점수를 얻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자 단원별로 정리해 봤더니 자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한 문제 자 정치사 맞죠? 작년에 지방직이 정치사 13문제였잖아요. 올해 국가직이 작년에 지방직이 16문제였잖아요. 근데 올해 국가직이 16문제. 그리고 사회형, 경제완, 자 경제 하나, 자 문화 2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지방직 볼까요? 자 지방직은 다시 정치사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2개 줄였네요. 그래도 이거 많은 거죠. 14문제. 자, 그 다음에 사회 한 문제, 경제 한 문제, 문화 3문제였습니다. 제가 올해 마무리 특강 할 때 어느 친구분이 선생님 제가 좀 컷이 낮은 직렬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치사만 좀 하고 마무리 특강 때 선생님이 해줬던 문화사 그 주제만 조금 보면 어떨까요? 예, 그러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정치사 그만큼 중요하지만 문화사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문화사는 또 여러분 또 해드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머릿속에 꼭 들어갈 거 정치사가 중요하다. 근현대사 포기하지 말자.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최근에 한국사 기출문제 여러분 요즘에 정말 많이 들었죠? 수능에서 교과서 범위 안에서 출제해야 된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킬러 문제 여러분 이거 요즘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6월 모의평가 모의고사 킬러 문항 이것 때문에 자 공무원 시험도 올해는 여러분 국가직 지방직 킬러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한국사는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의 재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우리가 5천 역사 갖고 있는데 그 5천 역사에서 20문제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제자는 중요한 데서 내요. 여러분 기출이 왜 나올까?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죠. 결국 중요한 데서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수험생들은 그걸 틀리셔요. 분명히 작년에 기출문제인데 살짝 말 바꿔나 또 틀리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한국사 유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5과목을 한다는 게 이게 벅찬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저부터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전공이 허덕이다 보니까 국사를 제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더욱더 커리큘럼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달라져야 된다는 거를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정치사 비중 늘었고요. 아까 반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사입니다. 여러분 올해 국가직에서 자 특히 이제 행정직 같은 경우였는데요. 교육행정직도 굉장히 높았지만 일반 행정직도 높죠. 근데 이 행정직 직렬에서 1점으로 떨어진 친구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국사 1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았어요. 실수로 하나를 틀리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95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가직에서 결국은 컷에서 1점이 모자랐어요. 결국은 그렇게 한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사와 그리고 기타 지역사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의 역사를 물어보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꼭 머릿속에 기억하실 거. 자,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2022년 제도가 바뀐 이래로 국어, 영어, 국사는 아니다. 뭐다? 네, 전공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필수 과목은 뭐냐? 그러면 국어, 영어, 국사는 여러분의 합격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공이 지금 한 80점 나왔어. 근데 한국사가 100점 나왔어. 토탈 점수에서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합격을 끌어주는 그 역할을 한국사가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 단기 합격 커리큘럼을 자 소개해 드릴게요. 2023년 커리큘럼보다 더 담백하게, 더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수험생의 주머니도 생각해야 되고 수험생의 시간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이 우리가 7월이지만 내년 4월, 내년 6월까지 사실 수험생의 시간은 이렇게 길지 않아요. 눈 깜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공 과목 하다 보면 한국사는 진짜 여러분 시간이 진짜 별로 나지가 않아요. 더더욱 5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심플하게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론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공무원, 객관식 공무원 전문가라고 감히 얘기하는 게 30년 넘게 강의를 했거든요. 수능에서 10년, 공무원에서 20년 넘게. 정말 객관 시험은 제가 정말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제가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세대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한국사 실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읽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는 거 익숙한데 텍스트로 보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뭐예요? 텍스트로 보는 시험이잖아요. 영상을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 시험에 그러면 10문제, 100문제 가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사가 좀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 학생분들의 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선생님 저 외국서 살았어요. 사실 저 우리말도 잘 못해 이런 친구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만든 가장 기본 입문 강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드릴까. 여러분 30년 다 해놨으니까 제가 직접 여러분 컷을 그려서 만화를 그려서 여러분에게 자 9개 강의로 만든 생기초 진짜 생기초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먼저 이건 여러분 학원에서 개설하지 않습니다. 박무가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이 강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자료도 그냥 공짜로 올려드렸고요. 이 강의 먼저 들으십시오. 이 강의는 뭐냐면 시대 구분. 여러분 시대 구분 못하세요. 그래서 시대 구분 해드립니다. 아주 자세히.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 정리 못하세요. 흥선대원군이 뭔가요? 선생님 밀란이 뭔가요? 군란이 뭔가요? 정변이 뭔가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정확히 설명을 드렸고요. 아주 짧게 20분짜리 강의 9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듣고 또 듣고 중학교 동생들한테도 추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강의 이게 바로 여러분 딱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바로 올인원. 이 강의 안에 모든 걸 승부를 겁니다. 이게 바로 자 선한국사 올인원인데 일단은 여러분 책은 자 간추린 선한국사 책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이 책으로 하는데 이 책이 여러분 이론 그 다음에 사료 그리고 제가 객관식 시험은 이론을 들은 순간에 그 순간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여러분 힘든 강의일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요게 강의수 전 근대사 60강이고요. 근현대사 30강. 총 90강입니다. 그럼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요것만 잘 극복하시면 따로 사료 공부할 필요도 없고 따로 기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고비만 넘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바로 이론 압축. 이거 뭐냐면 이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사를 가장 실력이 좋을 때가 뭐냐면 올인원 강의 들었을 때 그 순간이에요. 이때가 제일 실력이 좋아요. 근데 좀 이따가 여러분 2달 뒤에 만나면 다시 실력이 원점이 돼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실력이 떨어졌니? 이러면 선생님 세법 하느라고요. 다른 행정학 하느라고요. 법 하느라고 선생님 제가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을 빠르게 해드리는 그 이론 압축. 이거는 간추린 선학사 이걸로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별도로 제가 연결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요게 30페이지, 300페이지, 요건 60페이지. 그래서 요걸로 여러분이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다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단계 여러분 문제 완성 단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일단 기출 문제가 중요하죠. 아까 우리 시험이 기출의 재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 너무 중요한데 사실 2021년에는 기출족보 여러분 그야말로 족보예요. 기출족보 2000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2022년에 이걸 대폭 바꿔서 1500지로 바꿨고요. 이것도 다시 어떻게 했냐면 시험이 쉽기 때문에 수험생을 어려운 기출로 반복하게 시키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기출에 더 주력해주자. 그래서 기본편, 심화편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편이 여러분 약 800제, 850제고요. 그 다음에 심화편이 650제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초생분들은 당연히 기본편으로 승부 거시면 되고요. N생분들은 기본을 너무 잘해. 독립신문 이거 공부할 게 아니잖아. 그럼 뭔가 다른 식으로 공부하면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 심화편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리는 1년 커리가 또 하나 1년짜리 기출특강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진짜 한국사 과목이 뭐 소방지계도 있었고 경찰이 있을 때는 1년 기출을 8시간에 거쳐서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별로 없습니다. 국가직 시험, 지방시험, 엊그저께 법원지, 계리지 뭐 요 정도 몇 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한 100문제 되는 것을 언제 되냐면 12월 24일 또는 25일 날 연말에 여러분 한번 마무리를 한국사로 그래서 그의 기출문제를 한 번 더 해드리는 복습. 이건 딱 4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적의 예상 문제 시즌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거. 여러분 기적이란
우리 수험에서 미라클은 없습니다. 뭐요? 기본이 있죠. 기적이란, 제가 추구하는 기적은 기본과 적중이에요. 기본을 잘하시면 제가 예상 문제에서 적중은 제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에 주력하면서 변형된 기출 변형 단원별 307개 1월 달에 진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국가직 시험 지방 때 자 시험 문제와 거의 같은 동용 모의고사 전범에 거쳐서 20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훈련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제일 양이 많죠. 기초족보 단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쌤 이론편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러면 딱 이거예요. 올인원. 그 다음에 기출편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기출족보 요거죠. 특히 기본편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을 줄여가면서 반복하기 위한 여러분 커리큘럼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약점 보완 특강이 있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쌤 제가 컷이 낮은 직렬이었기 때문에 쌤 제가 정시사만 봤는데 제가 경제가 너무 약해요. 문화가 너무 약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특강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연결고리 여러분 여기 교재 안에 바로 시대사 강의가 있고 테마사 강의가 있거든요. 이 테마사 안에는 여러분의 약점인 역사서 쫙, 경제서 쫙, 삼국부터 현대사까지 탑들 쫙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쫙 보게끔 해드렸고 지역사 이런 것들, 인물사 이런 것들을 따로 특강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자 방문각 인강에 오셔서 골라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특강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시험 보고 나서 조금 실패하신 분들이 쌤 한국사는 제가 100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국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연결고리하고 쌤 조금 기출 혼자서 이거 심화편 보다가 마지막에 쌤 파이널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이 파이널이 너무 알짜배기거든요. 이거 뭐냐면 기출의 재구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5년간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달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서 2007년부터 문제가 공개됐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로 구성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5년간 최근 5년간 기출문제 국가직 시험 전에는 국가직 거 지방 때는 지방직 시험. 그래서 현재 국가직 시험은 현재 방문각 유튜브에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호응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선후빈이 어떻게 시작했고 생기초 강의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 처음과 끝을 이 두 강의에서 볼 수 있고요. 저의 CSI 저의 여러분 소신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딱 4시간.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이론에서는 올인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기출, 그리고 나머지 내가 자 이제부터는 선택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각자 약점을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준비해놨고 수험생들은 각자 약점을 보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사의 CSI. 그래서 여러분 저의 30년 공무원 객관시험 전문가로서 저는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말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은 컨텐츠예요. 교재가 완벽해야 됩니다. 저의 30년 노하우를 담은 여러분 이 교재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에 컴팩트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5천년 우리 역사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스피드하게 반복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지금 뭐가 머리에 남으셨습니까? 공무원 시험 뭐가 중요하다? 정치사. 당락은 뭐다? 문화사. 그 다음에 근현대사 포기하지 말자.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임팩트인 거죠. 듣고 나면 뭔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거를 반복을 해드리면서 제가 하는 거고요. 아까 막 열심히 쓰지 않으셔도 된다 하는 이유가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그게 네 거가 되는 거고 연필한 데만 썼으면 연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연필할 때 공부시키지 않는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는 그래서 시험을 맞출 수 있는 그런 2024년 수험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또 여러분 요즘에 지방직 시험 보고 나서 조금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이 저에게 많은 고민을 상담하시면서 선생님 교재 새로 다 사야 되나요?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과감하게 여러분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간추린 선학사 여러분 이거 2003년에 발간했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 방문각과 인연이 된 이유가 이 교재를 잘 써서 제가 방문각에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교재 그리고 여러분 이 교재는 그래서 이제 현재 2023년이잖아요. 그럼 우리 역사를 뭘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작년에 낸 책, 요게 여러분 바로 자 요게 바로 여기 전면 개정 13판이에요. 이 13판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갈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 뭐가 바뀌나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만 보강해 드릴 거예요. 유네스코는 여러분 매년 12월에 뭐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걸로 반복하시면 될 거고요. 자, 사료집도
자, 요거 13판으로 하시면 되고 단 요거 연결고리만 여러분 지금 따끈따끈하게 지금 책이 나왔어요. 요게 지금 막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작년 책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노란색 책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어느새 여러분 이것도 칠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면 개정 칠판이 됐네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작년 교재와 다름이 없습니다. 처음 책 냈을 때 1판, 2판만 많은 변화가 있고요. 그 위에는 안정적으로 가는 교재이기 때문에 작년 교재 그대로 보셔야 되고 아닌 분들은 이 교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여러분 행복한 게 뭐냐면 제가 객관시업 전문가라서 30년 여러분 강의를 해봤잖아요. 강의를 해왔잖아요. 그럼 늘 매년 최선을 다합니다. 너무 여러분 이 순간순간 이 설명회조차도 커리조차도 최선을 다해요. 한 번도 최선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합격생이에요. 근데 그 합격생들이 요즘에 저한테 연락을 해요.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또는 남편하고 애인하고 또는 자제분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연결고리 여기에 문화사 아파트 탑을 들고 갔어요.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저한테 인증사진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수험생의 과정에서 한국사는 정말 합격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험 합격생이 돼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합격생이 아니죠.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이 돼서 여러분이 자 이제 직장인으로서 또한 일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한국사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겁니다. 그때 나머지 요 책 갖고 여러분이 답살 가시고 역사 이야기를 꺼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꼭 수험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는 역사.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 친구들 만날 때 제 명함 대신에 이 책을 여러분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기출족보도 사실 작년에 워낙 여러분 기본편과 심화표로 나눠서 투탑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새로 수험생들의 주머니 생각하니까 새로 만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 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 2024년 판은 이거를 낙권 판매할 거예요. 작년에 낙권 판매를 안 했거든요. 기본편, 심화편을 같이 했지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뭐만 있으면 된다? 기본편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24년에는 이거를 기본편, 심화편을 낙권 판매할 거고요. 단 거기에 추록을 넣어드릴 거예요. 자, 작년 갖고 계신 분은 추록을 그것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합격 여러분 CSI 이게 선왕학사 제가 추가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선왕학사 소통회장 공식 카페 네이버 카페에 있어서 여기서 수많은 자료들 합격생의 글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또 늘 요즘에 또 우리가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 통해서 선후배 유튜브 통해서 많은 여러분 즐거운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4년 그러면 새로운 준비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용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바르고 빠른 합격을 위해서 저 선우빈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저희 방문각도 저희 노하우를 갖고 합격의 노하우로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내년에 합격생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합격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